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제가 상당히 무겁네요. 백반증의 원인과 면역 강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반증은 체내 면역계가 교란되어 정상적인 멜라닌 세포를 적군으로 인식하며 공격하여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현상입니다. 이 치료가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해 보시고 1년간 꾸준히 다스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쳤다. 지금 백반 현상이 생겼죠. 이번 199번째 이야기는 백반증 편입니다. 백반증의 원인과 면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반증은 면역력이 부분적으로 실종된 상태이므로 치료가 매우 힘들고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책이 없는 내용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치료가 힘든 백반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온통 지금 백반 현상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 그간 많은 자가 치료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지만 오늘의 주제인 백반증은 그 누구도 정확한 치료법을 잘 모르는 질병입니다. 그냥 안고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 그저 면역계 이상 반응 정도로 이해하고 별의별 치료법을 찾아 전국에 다니며 치료해 보지만 돈만 날리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위에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 이 백반증의 명확한 발병 원인은 의학계에서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의학계는 자가 면역 반응을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자가 면역 반응이 실종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에 보기가 흉하네요. 네 번째, 피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파괴되거나 그 기능을 잃으면서 피부가 하얀 반점을 일으키며 변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백반증은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빠져나가 하얗게 여기저기 얼룩이 생깁니다. 발병 원인은 자기 면역계의 이상으로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합니다. 이는 보기에는 매우 흉하지만 전염성이 전혀 없습니다. 스스로 내가 만든 질병이라는 이야기죠. 한편 이 백반증과 유사한 단어가 백선증이죠. 이 다릅니다. 피부에 발진 혹은 붉은 테두리, 링 모양으로 가려움증이나 각질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원인은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균에 감염되면 이렇게 됩니다. 일곱 번째, 이 곰팡이는 피부의 가장 외곽층인 케라틴, 즉 단백질을 영양분으로 삼아 정식하기 때문에 케라틴이 풍부한 피부 각질층이나 머리털, 손발톱 등에 주로 침투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백반증의 주요 발병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유력한 원인은 자가 면역의 상실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가 교란되어 정상적인 멜라닌 세포를 적군으로 인식하여 그 멜라닌 세포를 계속 공격하고 파괴하여서 생겨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이 백반증 환자에게는 갑상선 질환이나 원형 탈모 등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 번째,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멜라닌 세포의 독성을 일으켜서 세포를 손상시킨다는 신경체액성이 가장 주요 원인입니다. 네 번째, 한편 신경절을 따라 띠 모양으로 발생하는 절형 백반증은 세포 스스로 자기 파괴를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데,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염증의 하치장이 생긴 부위에 백반증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이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만드는 대사 과정에서 유해한 산화 스트레스 물질이 생기는데, 이를 자체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 세포 스스로가 파괴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체내 오래 누적된 축적된 염증, 즉 염증의 하치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환자의 30% 정도는 과정력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특정 직계로 전달되는 유전병이라기보다는 백반증이 발생하기 쉬운 체질적 요인이 바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체내 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빼주면 멜라닌 세포가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또 증상을 악화시키는 유발 요인은 외부 자극이 더 가해지면 백반증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 발생하거나 그 부위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백반증이 더 크게 되는 이유와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마찰과 상처입니다. 피부 마찰과 상처가 생기면 거기에 염증이 더 많이 또 축적되죠. 때를 세게 밀거나 타이트한 옷, 속옷으로 인한 지속적인 마찰, 상처나 화상을 입은 부위에 백반증이 더 넓게 새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면역 균형을 무너뜨려 그 증상을 빠르게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마음도 기하급수적으로 생기죠. 백반증도 더 넓어집니다. 세 번째, 그리고 자외선 과다 노출입니다. 강한 햇빛에 의한 화상은 멜라닌 세포에 자극을 주어 염증 증상의 범위를 확장시키거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염증의 하치장이 만들어진 부위가 점점 넓어지며 거기에는 또 저체온 부위가 되죠. 저체온 부위가 확장되면서 염증이 더 많이 사익하기 때문에 바로 염증의 하치장이 있는 곳에 백반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방하거나 백반증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음식 중에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거나 혹은 저체온 부위를 따뜻하게 해줄수록 백반증의 범위가 서서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백반증의 위치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는 체내 염증을 빼내는 것이 확실하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 체내 염증을 빼내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혈류 손따기입니다. 손에 모인 염증을 빼내면 서서히 백반증에 있는 부위의 염증도 함께 이동을 해서 범위가 좁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 백반증의 생활 습관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반증의 주 원인이 바로 어릴 때 먹었던 음식의 급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백반증은 면역력이 상실된 부위에 나타나므로 생활 중 식생활에서 음식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 한번 먹고 취한 것은 이렇게 위로 떠올라서 여기 이제 위산이 나오면은 이게 계속 위의 상단 부분에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그다음 복부가 항상 팽만하고 여기서 계속 발생된 가스나 이런 것들이 결국 염증이 되어서 그 백반 부위에 자꾸 더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먹은 것이 쇠고기가 되든 돼지고기가 되든 닭고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김치도 될 수 있고 과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음식을 먹고 체했거나 급체했던 그 음식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이 뇌는 어릴 때 먹었던 그 체한 음식을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몇 수십 년 동안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향이나 그 식감이 오게 되면은 위가 굳어버려서 또 다른 염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 번째, 뇌는 한번 체한 음식이 들어오면 적군으로 인하여 백혈구가 양산되며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을 저체온 부위에 염증을 더 쌓아두면서 백반증의 범위를 확장시키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정상적인 소화죠.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켜서 12장으로 이렇게 새벽녘에 다 보내야 되는데 음식을 급히 빨리 먹으면 요 먹었던 음식이 위로 싹 솟아 올라요. 위저간 여기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이제 염산이 오니까 결국 이게 부패 썩어서 가스가 발생해서 복부가 더부룩하고 팽만하고 그래서 위장 자체가 움직임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게 급체 현상이에요. 이건 내리거나 올리지 않으면 평생 위저에 달라붙어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백반증이 나타나 있는 부위는 적혈구가 즉 혈전이 가득 차고 염증이 많기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T세포, 대식세포 이런 것도 염증 때문에 거기를 갈 수가 없어 면역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이동할 수 없을 만큼 혈전이나 어적혈로 막힌 부위이므로 이 노폐물이나 혈전, 어적혈을 빼내줄수록 백반의 범위를 줄여갈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하면 저물 때는 살을 내서 혈전을 빼주면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음식 섭취는 적군으로 인하는 동식물성 음식보다 식물성 위주로 항산화 성분이 많은 가지 같은 것, 부추 같은 것, 이런 음식을 주로 섭취하면 피도 맑아지고 염증도 제법 녹여서 빼낼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이런 옷나물 무쳐 먹어보세요. 그럼 옷이 오르죠. 옷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피부에 지금 염증이 피부로 발산하고 있어요. 옷을 먹고 옷이 올라서 염증이 피부로 나왔다 그러면 그 백반증도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염증은 안에 있으면 암이 되고 백반증이 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무조건 절개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염증을 쳐내서 많이 쳐낼 수 있는 게 바로 옷입니다. 옷. 자, 여섯 번째, 체내 염증을 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혈류 손따기입니다. 현대 의학도 못 고치는 병인데 돌팔이가 뭘 알겠냐 하고 믿음이 없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백반증의 치료법, 마지막 치료법이라 생각하시고 공짜니까 설마 하고 망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해 보세요. 6개월 만이라도 또 속눈썹 치고 손따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이렇게 끝이나 이런 부위를 따면 그 따은 부위에 피가 쭉쭉쭉 이렇게 빠져나오죠. 쭉쭉쭉 피가 빠져나오면 결국 여기 연결된 해당 조직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백반증의 예방과 혈류 손따기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손따기 최고의 염증을 빼내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50년간의 노하우를 함축시킨 손따기입니다. 첫 번째, 내 몸의 전체적인 혈류를 뚫어주고 열어주고 염증을 빼는 기본 손따기를 일주일 간격으로 일단 한 달 해보세요.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기본 손따기 위치는 다사는 위장, 췌장, 이 간 주위예요. 그 다음 나사, 바로 폐를 살려냅니다. 라사, 심장과 팔, 간 등을
시력을 개선시킵니다. 그다음 그다음 마, 요 딱 5곳 위치만 따고 한 달간 따고 짜내 보세요.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일주일 단위로 딸 때 이때 나오는 피를 잘 관찰하세요. 이 피 같아 보이지만 피 속에 염증, 농백혈, 림프액, 혈장 등이 묵은 고름 등이 함께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피 같아 보이지만 피가 아니고 지금 림프액, 농백혈 이 뭉쳐 있고 그 다음에 핏덩어리도 중간에 보이죠. 혈전도 지금 빠져오는 게 보여요. 네 번째, 딸 때 농백혈이 나온 부위는 3일 정도 지난 후에 한 번 더 따주고 그 다음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기본 손따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 달간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이때 제일 핵심적인 현상은 바로 폐활량이 높아져요. 자, 따고 난 후에 왼손을 땄다. 그럼 7분 후에 오른쪽 폐가 숨이 쭉 깃게 됩니다. 그래서 아랫배까지 숨이 쭉 깃게 호흡 폐활량이 많아져. 반대로 오른손을 땄다. 그 다음 반대편인 왼쪽 오른편 따서는 반대편이 왼쪽 폐가 살아나고 조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이제 스스로 그동안 실종된 혈류가 막혀서 실종된 오감을 잘 살려내면 더 좋은 호전 반응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손을 따고 나면 폐활량이 증대되어 숨쉬기가 편하고 백반증의 변화가 서서히 생기거나 혹은 이때 이제 속에 나쁜 걸 끄집어내려고 막 기침이 막 나오고 막 선모작용을 해서 기침이 나오고 막 가래가 나오고 이러면 이때는 절대 약을 먹으면 안 돼요. 그걸 다 빼낼 때까지 계속 기침해서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더 빨리 빼고 싶으면 무, 생채를 해서 드시면 더 빠르게 염증이 빠지게 됩니다. 자, 되게 보기 흉하죠. 전염성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병원에서 고치기 힘든 백반증, 손따기로 1년 정도 다스리면 많이 호전될 것입니다. 이 손따기로 백반증의 치료에 도전해보세요. 아마 이게 마지막 남은 유일한 치료 방법일 것입니다. 행여 1년 후에 나아졌다, 좋아졌다 그러면 댓글로 많은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여덟 번째, 최소한 손따기를 1년 정도 다스리면 해당되는 백반증 부위의 그러니까 손따기를 1년 정도 하면서 중간중간에 해당되는 백반증 있는 그 부위는 이미 밑에 혈전, 어적혈, 농백혈 이런 게 꽉 엉쳐서 꼼짝도 안 하는 부위에 거기 있는 염증이나 어적혈을 직접 한번 빼내 보시면 치료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네요. 예,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200회입니다. 200회 이야기는 질병의 신호. 내 몸에 어떻게 해서 질병이 오는지, 질병이 찾아오는 초기 전조증세의 신호를 찾아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